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교정을 시작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의사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아무래도 저 교정 언제쯤 끝날까요? 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정을 시작할 때는 보통 통증이나 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면 교정을 막상 시작하고 치아가 가지런해지고 나면 통증보다는 언제쯤 이 귀찮은 장치를 제거해 버릴 수 있냐를 궁금해 하시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교정을 했던 후기나 이런저런 소문을 듣다 보면 같이 시작했던 친구는 이미 끝났다든지 1년 만에 교정이 끝났다든지 급속 교정이라든지 여러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교정 치료 기간만 5년 넘게 하거나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불만을 표하는 환자분들의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 기간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치아의 움직임이라는 게 개인차가 심한 부분이라 몇 달 정도의 차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차이가 만약 연 단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도에 발표된 논문 하나를 살펴보면 나이, 성별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환자 개인의 부정교합 상태, 치료 방법, 환자 협조도 총 4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환자 특성이나 부정교합 상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치료 방법과 환자의 협조도 2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치료 방법은 의사의 몫이지만 협조도는 환자분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교정 상담 시에 환자분의 교정 의지를 먼저 살펴보게 되고 환자분이나 보호자가 교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교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내원 약속을 지켜주시는 부분입니다. 교정 치료를 하면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원을 설명드립니다. 장기간의 치료이다 보니 처음에는 잘 지키시다가도 6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한두 번씩 약속을 놓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2~3달 밀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정이라는 게 한 달 정도 시간 텀으로 힘을 가하고 그 힘이 충분히 발휘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내원 기간이 늦어지면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심지어 원치 않던 다른 과도한 힘의 발생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내원을 못하는 사정이 생기셨을 때는 미리 알려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문제가 없게끔 교정치료 단계를 진행하기에 항상 미리 알려주셔야 치료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문제로 치료 중간에 장치가 떨어졌을 때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장치가 떨어지면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치를 다시 붙이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된다는 불편감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시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의사분들이 최대한 장치를 안 떨어지게 노력해서 붙이지만 구강 환경에 따라서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식사하시다가 탈락하시게 되기에 보통은 식사할 때 조심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교정을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악간 고무줄을 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사가 고무줄을 걸어놓고 다음 내원시까지 유지하는 고무줄도 있지만 환자분이 직접 착용해야 하는 고무줄도 있습니다. 치아라는 게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기에 이 부분을 맞추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착용하는 고무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직접 거울을 보면서 고무줄을 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교정을 빨리 끝내려면 열심히 걸어주셔야 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 위생이 있습니다. 교정 중간에 충치가 너무 심해진다면 치료를 위해서 당연히 교정장치를 일부 제거하거나 중간에 멈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강 위생이 불량하면 치아에 붙여놓은 장치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치의 미세한 홈에 음식물이 끼게 되고 틈이 막히고 부식돼서 깨지는 경우가 많기에 이로 인해 교정 진행이 늦어집니다. 협조도의 문제는 보통 처음부터 협조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치료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간 치아 발치 교정을 하는 경우와 비발치 교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중간 치아를 빼는 순간 그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 논문에서도 이를 조사해 왔고 대략적으로 5개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정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오래 걸리는 부분을 미리 체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진료 경험이 별로 없거나 진료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체크하지 못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많은 변수를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매복치 교정입니다. 치아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하면서 치조골 속에 있는 구치아를 구강 내로 노출시키는 작업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윈도우 오프닝이라 불리는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될 수도 있고, 환자 협조도 또한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밖에 환자분의 부정교합 분류에 따른 치료기간 차이도 존재하게 되는데, 2008년도 논문에서 정상 골격인 클래스 1은 2나 3에 비해서 4, 5개월가량 짧게 걸린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종, 나이, 성별과 같은 문제인데, 많은 논문에서 성별의 차이는 없다고들 통계 결과를 내고 있지만 보통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치료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교합력의 힘이 약하고 환자의 협조도가 더 좋다 보니 생기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이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치료 기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일수록 치료 기간은 짧게 되지만 환자군을 어린이로 한정한 경우에는 유치가 존재하게 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는 논문 발표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 교정하는 것이 좋으나 적어도 유치는 전부 교환한 후에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이는 치아에 붙이는 장치 교정에 한정해서 드리는 설명입니다. 교정 전문의에게 치료 기간의 문제는 늘 과제처럼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코르티코토미, 코르티시전, 엑셀덴트 등의 여러 방법들이 꾸준히 연구되고 적용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급속교정이라는 말로 광고를 하는 병원도 많이 봤으나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언급드렸던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고무줄을 잘 걸고 장식 탈락 시 바로 내원해 주시는 게 치료 기간을 줄이는 데 더욱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의사도 환자분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오래 걸리는 치료부터 치료 기간 딜레이가 없게끔 치료 과정을 잘 나눠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디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시간 내에 교정 진료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